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일단은 HLB가 오늘 뭐 큰 변동성을 나타낸 상황은 아니지만서도 어쨌든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식장을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LB를 투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 또 HLB에게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액티브, 패시브 등등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조리 싹 다 분석을 하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물며 여러분들께서 뭐 집중해가지고 되게 엄청 열심히 펜 붙들어 잡고서 막 분석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김 대표 영상 하루에 그거 딱 한 번이라도 시청을 좀 해주시면 지금 오늘 당장 알아야 될 거 그 정도라도 좀 알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차근차근 매일매일 데일리로 쌓이면 나중에 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가 판단이 가능해져요. 이걸 여러분들 매일매일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뭐 무조건 제 말이 정답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뭐 초대박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고 또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그게 투자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자세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지만 또 제가 항상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뭡니까?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공짜로 돈이 막 벌리진 않아요. 운 좋게 몇 번 사가지고 수익을 잘 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두 번 찍어 먹고 나서 돈 벌었다고 그냥 바이바이 하고서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평생 뭐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다. 그러면 너무나 땡큐지.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이잖아요, 수익. 이 수익이라는 게 원금 대비해서 몇 퍼센트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인 이익금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모수가 되는 이 최초의 시드머니 자체를 계속 키워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산을 차근차근 늘려가야 되는 거겠죠. 자산을 차근차근 늘려가고 초반에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기대 수익률 자체를 높게 잡으면 안 돼요. 낮게 잡고서 회전을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투자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느긋하고 길게 투자 스타일을 가져갈 수가 있고 아니면 기존보다 더 낮은 목표 수익률을 잡고서 더 짧게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사실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자산 자체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저희 정규만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구독자 몇몇 분들 머니코드 되게 엄청 열심히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 시청자분들하고도 간단하게 이렇게 몇몇 소통을 좀 해보면은 예전에는요 FDA를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 때까지 FDA 결과를 무조건 나는 볼 거야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FDA 결과까지 나는 안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의견을 딱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좀 호되게 당했던 이력이 있거나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FDA 결과를 나는 안 볼 거야. 그 전에 매도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FDA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상한가가 뭐 진짜 하다못해 한 3번, 4번 혹은 시총 우리가 보고 있는 50조, 60조까지 가더라도 나는 그거 배합하지 않을 거야. 혹은 그 중간에 눌림목을 통해서 뭐 다시 매수할 거야. 이러한 기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기대감보다는 리스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놀라운 거는 물론 제 영상을 또 많이 보고 대답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5월 달에 받았던 CRL 이후에 두 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FDA에서 첫 번째로는 비모였고 두 번째로는 CMC인데 그럼 이 두 가지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FDA 최종 승인 여부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지금 클리어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클리어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자 이제 FDA 결과 발표 나온다. 그리고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이행이 됐고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달린다라는 의견과 관점들이 계속 시선이 쏠리고 수급이 쏠리면 미리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대략적으로 75,000원 부근인데 하다못해 CMC 통과를 하게 되면은 앞전에 있던 이 매물대도 넘어서 다시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초반까지는 조금 주가가 진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 사이클만 이용해서 나는 익절을 하고 나올 거야. 그리고 FDA 결과를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또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각자 스타일에 맞게끔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FDA 결과까지 끝까지 한번 뽕을 뽑아보자. 한가를 맞더라도 뽕을 뽑아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나는 보수적인 성향이야.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그 정도 수익도 훌륭하지 하고서 익절을 하고 FDA 승인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눌림목 나오면 그때 사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유한양행의 주가가 조금 어질어질하고 좋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때 FDA 승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1호 항암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결과 발표를 했던 게 이날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음봉으로 때려맞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눌림목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만들어지고 그 뒤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실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만큼의 리스크는 나는 피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매도했다 재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FDA 승인 받을 것을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50주, 60주까지 쭉쭉 달릴 것, 그 다음에 복리 효과까지 노려서 나는 수익금과 수익률을 제대로 뽕을 뽑을 거야 라고 좀 공격적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매도 없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요. 정말 크게 뭐 아니면 도인 종목인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FDA라는 이 관문 자체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낼지,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가냐 빠지느냐의 그 중간 관문이 이 FDA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진양권 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쪽으로 길이 열릴 것이냐는 뭐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HLB 뭐 큰 변동성도 없고요. 지금 당장에 뭐 하루 이틀 음봉 뛰고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보유를 좀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려운 거는 좀 지나갔어요. 크게 어렵고 힘들고 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변화, 이런 모든 것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어렵고 갑작스럽게 판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대통령 당선 하나만 가지고. 근데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책입니다, 정책. 근데 이 정책도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통화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정책들에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정권이 밀고 나가려고 하는 공약들에 따라서 특정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특정 산업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부 정책은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바뀐 것보다 미국 대통령 바뀐 게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통화 정책과 정부 정책 뭐 매번 막 자주 바뀌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방향성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매크로가 됐든 뭐가 됐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당장의 개별 이슈나 개별적인 이벤트 이런 게 없더라도 거시적으로 여러분들 꼭 이 정도의 흐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거까지 내가 봐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소액 투자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HLB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 억 단위이신 분들도 진짜 많아요. 제 주변만 봐도 뭐 10억 이상, 20억 이상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니 10억, 20억이 뭐 옆집 개 이름이 아니잖아요. 정말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돈을 굴리고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HLB라는 한 종목 이거에만 꽂혀 계시지 마시고 내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자산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운용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영상마다 거의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아직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의 거래대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가가 어떤 특정 일정이나 이슈를 반영하면서 움직이려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눈에 들어와가지고 얘네의 뭔가 시세가 제대로 펌핑이 일어날 것 같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거래라는 게 활발해집니다. 근데 최근에 어때요? 비모실사 통과하고 나서 장대 한번 뿜긴 했지만 그 뒤에 지금 거래가 없죠. 오히려 최근 3거래일 동안 거래가 또 죽어버리죠. 거래가 죽는다는 거는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거래가 죽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음봉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도 크게 빠졌는데 삼성전자 3%대 SK 하이닉스가 5% 가까이 빠졌는데 그러면서 지수도 밀렸지만 HLB가 1%도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양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에게 지금 잠깐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거 센티적인 건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매 영상마다 강조드리는 거, 특별한 이슈나 일정 이벤트 그리고 회사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등락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자꾸 누군가 쓸데없이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거래가 터졌을 때 나타나는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게 만들어진 시세에는 그 의미를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를 그때그때 분석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도 없고 시장에서도 그냥 HLB 자연스럽게 홀딩하고 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소설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HLB는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한 시점이 다가옵니다. 자, CRL을 받고 나서부터 그동안에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그동안 기다려 온 것보다 앞으로 기다릴 날이 더 짧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사실 2개월 안에 끝날 걸 6개월까지 가져갔지만 맥시멈 3월 20일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6개월을 다 채운 다음에 발표할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충분히 발표가 될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관문인 비모와 CMC 중에서 비모는 해결이 됐죠. CMC는 조만간 공식 입장에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3월 20일까지 안 채우더라도, 혹은 3월 20일까지 실제로 채우더라도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간보다 앞으로 기다릴 시간이 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중요한 일정과 이벤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래도 한 번씩 짧은 주기로 빵빵 터쳐줄 거예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터칠 날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장대 항복 나오고, 뭐 중간에 또 털어먹고, 뭐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런 단타 매매에는 굳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솔직히 말해서 HLB를 단타 치는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죠. 안 봅니다. 저와 같이 FDA라는 그 일정과 시점을 두고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부터 나타날 만한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좋은 쪽으로만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장이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좀 조심해야 될 만한 것들,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 자체가 좀 온전치는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가지고서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자꾸 툭툭 건드리면서 그냥 쉽게 말해 시비를 좀 걸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을 직접적으로 때리고 어택하면서 패시브 혹은 파생 쪽에서 양방 베팅으로 수익을 막 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시세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털려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더라도 제대로 팔아야 되는 거고, 적어도 억울하게 털리지 말자라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마이너스 20%대 막 급락 나와, 알테오젠처럼. 걱정되시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찾아볼 데도 없고 유튜브 영상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 같고 판단이 어렵고 이러잖아요. 모든 주식이 그래요. 근데 그런 도움을 받으시려면 솔직히 구독을 누르고 꾸준히 영상을 보시는 게 맞는데, 직접 라이브로 여러분들 지금 장 중인데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빠른 판단이 안 서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HL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최종 FDA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일단 들고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들고 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인데, 어쨌든 저는 일단 FDA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홀딩을 할 건데, 그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혹시 모를 돌발 변수라든지, 아니면 잠잠하지만 시세만 밀려서 추가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겐 또 제가 단체로 문자 메시지를 한 번에 발송을 해드리면서 이런 구간은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 좋으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혹은 FDA 결과 발표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할 때, FDA 결과 발표는 예를 들어 이쯤 나는데 CMC도 통과해서 시세가 이렇게 올라와. 그럼 어디가 좋은 매도 가격인지를 개인적인 의견들을 한번 또 전달을 해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을 좀 참여를 해주시면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놓을 거예요. 2번이신 분들 쪼르륵 모아놓고, 3번이신 분들 주소록에 쪼르륵 모아놓고 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지금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뭔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께 문자로 단체 발송을 딱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간단하게 설문 한 번씩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유튜버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주식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보유하고 있다라고 방송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 슈퍼개미 김모모씨 뭐 그런 상황들처럼 뭐 선취매매를 하거나 막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사놨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하한가 두 방 맞고 풀렸을 때 57,000원이라는 가격에 저는 이미 이때부터 사들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30%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 보유를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저는 여기서부터 해서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거든요.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편안하게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드릴 거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약간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야 이 사람 뷰가 진짜 좋더라, 그러면 추후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를 우선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겠죠. 뭐 잠재적인 영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영업은 제가 할 수 있겠지만 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굳이 불편해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그냥 정규만 문의합니다 라고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아무거나 편한 걸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도 사실 뭐 책도 좀 쓰고 있고 저 자체를 되게 브랜딩하고 싶고 제 회사 자체를 브랜딩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유튜브 채널이 좀 커야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구독은 눌러달라고 하지만 그냥 공짜로 할 수 없잖아요. 맨입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해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구독은 좀 받고, 어떤 추후에 잠재적으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제 채널을 되게 활성화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사실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겐 진짜 진심으로 도움드리고 여러분들은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되시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잘 한번 쿵짝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지금 잘 보세요. 알테오젠이 오늘 상승을 좀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와리가리 많이 칩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다가 아래꼬리 다 말아올리고 다음날 음봉, 다음날 양봉, 다음날 음봉, 오늘 양봉. 자,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루하루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하락 추세 중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 시세를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 추세가 계속 약하게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알테오젠 기준으로 쭉쭉 이렇게 넓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HLB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놈이 또 어떤 제약바이오입니까? 리가켄바이오죠. 얘도 보시면 알테오젠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저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 사실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들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거.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슬슬 걱정할 타이밍이 왔죠. 자, 여러분들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내용만 가지고 쭉쭉 오르던 주식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11월부터는 슬슬 매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매도를 할까에 대한 타이밍을 노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 잘라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이 녀석의 주도주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렇게 한번 바닥을 잡고 리바운딩이 살짝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 전고점을 거의 못 넘어가요. 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0% 언저리에서 주도주들은 한 번에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빠진 폭이 마이너스 30% 정도다. 그럼 여기서 리바운딩이 한번 살짝 나옵니다. 이때 이제 팔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은 여기서 매도가 한번 나오니까 저항을 받으면서 조금 더 한번 조정이 나오겠죠. 그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또 그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는 요 움직임을 잠깐 당분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뭐 이 일정을 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고 또 해외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좋은 내용들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연말 연초에 대한 효과를 또 가져가기도 하고 하면서 1월이면 또 다시 좋은 움직임을 보일 타이밍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4분기는 라이센스 아웃의 성수기이긴 한데요. 이게 또 업종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과 함께 곁들여서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쉬어가는 구간에 오히려 HLB도 살짝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가 매수를 한 번 더 취해두면은 이제 CMC도 통과가 된다. 그랬을 때 FDA 결과를 보고 안 보고는 그 다음 문제지만 CMC 실사를 잘 마치고 나서 FDA 결과 발표할 때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기대감으로. 그래서 시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은 10에서 11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FDA 승인 전에 CMC만 잘 통과가 됐다면. 근데 또 그때 가봐야겠죠. 12월이냐 1월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 가서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릴 거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자 기준에선 저는 이런 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이슈가 나오는 시점에 시장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맞게 빠르게 연락을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뷰마다 제가 주소록에 딱딱딱 지금 정리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발생하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께 한 번에 문자 메시지를 싹 다 발송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HLB 코멘트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못하는 데가 더 많은 이유는요. 주식을 모르니까. 맨날 대본을 써서 읽는 사람들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대본도 당연히 없지만 제가 아는 걸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미 저를 통해서 주식 자산을 늘려가고 계신 분들이 한 450여 명이 되세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만. 아무튼 이 얘기가 길어지면 또 영업이니까 요건 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HLB 주주님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꼭 저의 HLB 가족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한 번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김 대표가 저희 머니코드 채널을 통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 히든 종목들을 한 번씩 좀 추천을 드리고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공개 추천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요즘에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너무 잦게 반복하게 되면 그리고 또 타이밍을 못 맞춘 상태로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종목을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100% 이상 세 자릿수로 쫙 땡겨 올라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트럼프 리스크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것처럼. 두 번째, 중국 외자 판호를 획득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기존에 잘 팔고 있던 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매출과 이익이 더 붙게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보시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세를 보입니다. 여기가 올해거든요. 작년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엄청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미쳤습니다. 65%, 68%, 75%, 70%.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 마진율이 70% 이상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업 진짜 찾기 힘드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익 성장과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주식이 최근에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조금 주가가 더 빠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만큼 역대급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빠지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오죠. 왜? 싸니까. 싼 가격 이하에서는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전고점까지만 가도 100%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돌파를 해주면, 신고가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130%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꼭 보유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방송에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오픈하잖아요. 내일 하루 음봉 뛰고 모레 하루 음봉 뛰면 그거 가지고 클레임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는데 네가 영상에서 말한 종목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아니, 빠진 날도 있겠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더 많이 대박 나잖아요. 현대중공업이나 성광밴드 이런 종목도 지금 엄청난 수익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오늘 내가 얘기했는데 내일 좀 빠졌다, 모레 좀 빠졌다, 이거 가지고 여러 소음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김 대표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 혹은 전문가의 도움이 좀 진지하게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만, 마음 맞는 분들께만 열심히 분석하고 기대 수익률 높은 종목을 무료로 좀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독만 누르시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추천주 한번 꼭 받아가셔서 100% 이상 수익을 한번 여러분들 계좌에 찍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대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한 번도 100% 이상의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으로 꼭 한번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